여러분, 돈이 대체 뭘까요? 매일 쓰면서도 사실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는 별로 없죠? 오늘 이 이야기, 바로 돈에 대한 강력한 정의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돈은 자유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자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있으면 부당한 요구에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힘도 생기죠. 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결국 돈은 그 자유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그 자유가 지금 우리 손에서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찍어냈잖아요. 근데 뭐든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이 이젠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내 지갑 걱정하는 동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강대목들이 돈의 정의 자체를 아예 새로 쓰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알던 돈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일막을 한번 열어볼까요? 때는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기존 시스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첫 번째 주인공, 비트코인이 태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무너지고 평생 모은 연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본 사람들은 정말 분노했겠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한 거니까요. 바로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잠깐만, 꼭 은행이나 정부가 있어야만 돈을 믿을 수 있는 걸까? 얘네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건요, 기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던지는 엄청난 도전장이었습니다. 사토시의 대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오직 수학의 원칙으로만 움직이는 돈. 와,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데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해킹당하면 대체 누가 책임지는데요? 이 부분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비트코인 해킹 사건은요, 사실 비트코인 그 자체가 뚫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해주는 거래소라는 회사가 털린 거죠. 쉽게 말해 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금을 맡겨둔 사설금고가 터진 거랑 똑같아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거래 장부를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구조예요. 이걸 조작하려면 이 컴퓨터들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공격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전기세랑 장비값만 시간당 약 27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와, 훔칠 수 있는 돈보다 해킹하는 데 드는 돈이 훨씬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바로 이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태어난 이 반항아가 이제는 바로 그 정부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사기라면서 무시하던 미국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이유 말이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그런 지정학적 위기감이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각국이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미국은 이걸 미래의 금처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 독일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아버려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죠. 한편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은 풍부한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국가적으로 채굴에 나섰고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해킹을 생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정말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금괴를 쪼개서 커피를 사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쓸 디지털 현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이막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주인공,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예요. 가격이 안정적이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 보통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서 디지털 세상에 현금처럼 쓰이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슬라이드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이 느리고 비싼 마차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 몇 초 만에
수수료도 거의 없이 지구 반대편으로 돈을 보내는 전투기 인셈입니다.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압도적인 혁신이죠. 이렇게 편리하고 강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다가 민간 기업이 만든 디지털 달러가 진짜 미국 달러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근데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적이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에 달러의 패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왜 그런지 그 기가 막힌 구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로 1달러어치 자산을 사둬야 해요. 근데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들이는 자산이 뭐냐?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미국 국채는 더 많이 팔려나가고 달러의 힘은 역설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죠. 이 회사들이 달러 시스템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금융을 떠받치는 거대한 민간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산막입니다. 제국의 역습이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디지털 화폐 혁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답,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CBDC,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비트코인이랑은 철학적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입니다. 비트코인이 개인의 자유를 지향한다면 CBDC는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예요.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 서버에 고스란히 남는 완벽한 중앙 집권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냥 종이돈을 디지털로 바꾼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나눠준 지원금에 한 달 안에 안 쓰면 소멸이라는 유효기간을 걸 수 있고요. 이 돈으로는 술이나 담배는 못 산다 같은 사용처 제한도 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의 계좌를 클릭 한 번으로 정지시키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싸움은요,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거냐 하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쪽은 개인이 자기 자산을 온전히 통제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의 길. 다른 한쪽은 국가가 모든 금융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통제의 길.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던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이 혼란 속에서 가치를 보존하는 디지털 금으로 진화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은 놀랍게도 달러의 패권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BDC는 편리함이라는 당근과 통제라는 채찍을 동시에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돈은 자유다. 이 거대한 기술의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줄 수도 반대로 모든 것을 올가매는 전례 없는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기술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 선택은 정부나 어떤 똑똑한 한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는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